이번 시간에는 장기수원 충당 회계관리 규정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용어 정의입니다. 일단 장기수원 충당금에서 보시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보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말하는 저희가 주요 시설은 어디를 말하는지 그걸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에 이제 보시면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인데 저희가 이 공용 부분을 크게 나누게 되면 두 가지로 저희가 질문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공용 부분 중에서 저희가 주요 시설의 범주로 나뉘는 공용 부분하고 주요 시설로 나누지 않는 저희가 이 공용 부분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저희가 주요 시설과 주요 시설이 아니다 해서 자 그러면 이 공용 부분 중에서 저희가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는 이 공용 부분이 있고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은 공용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요 시설에 분류가 되든 주요 시설에 분류가 되지 않던 이 공용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뭘 해주냐면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뭐 해줘야 돼요? 저희가 보수를 하고 또 때가 되면 제가 뭐 합니까? 그 대상 시설을 교체를 저희가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보수하고 교체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제가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 보수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정리하게 될 주요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요거를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장기수선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서 이 주요시설의 보수 교체를 자 그러면 주요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저희가 어떤 비용을 여기서 처리할 거냐 그러면 주요시설이 아닌 부분은 말 그대로 주요하지 않으니까 처리하지 않겠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주요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에 저희가 보수 교체할 때는 저희가 관리비 비목 중에 저희가 수선유지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선유지비로 해서 이 주요시설이 아닌 부분은 저희가 보수와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은 저희가 크게 저희가 주요시설과 그럼 주요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요시설과 아닌 부분은 누가 결정을 할 겁니까? 결정은 제가 주택법령에 보면 이 법령으로서 주요시설에 해당되고 주요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을 이 법령으로 제가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이렇게 일단 정리를 먼저 하고요. 자, 질문은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잠깐 살펴보죠. 자, 두 번째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 그럼 누가 부담을 할까요? 제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라면 비용 부담을 저희가 사업주체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보니까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납부하더라. 원칙은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 관리비와 저희가 구분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관리비에 포함해서 만약에 부과를 했다면 어떻게 되더라? 그거를 사용자가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뭐 하더라? 나와 있듯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해서 제가 사용자가 내는 경우나 미와 같은 세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급 청구해서 소유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1번에 제가 비용은 어떤 비용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가 부담하는지 잠깐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돈을 가져다가 저희가 어디다 쓰더라. 그래서 말씀드렸던 주요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주요시설에 관한 거 몇 가지만 잠깐 그림을 통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시설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요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면 공동택에 있어서 중앙 난방인 경우는 이 보일러를 제가 가동을 해서 이 보일러에서 제가 급탕과 난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뭐 하더라? 보수나 교체를 하게 되죠. 이런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CCTV죠. 요즘에는 보면 이러한 제가 CCTV가 중요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이러한 이 CCTV를 제가 설치했다면 이 CCTV를 문제가 생기면 보수나 또는 저희가 때가 되면 교체합니다. 그래서 그 교체 주기는 저희가 장기수선 계획 수선 주기에서 주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선 주기가 도래한다면 교체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시면 저희가 세대에 이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주로 이제 보시면 공동주택에는 저희가 이 고가수조 방식 아니면 이와 같이 저희가 펌프 직송 방식이다 그래서 이 펌프에서 바로 수조가 아닌 세대 내로 물을 올려보내는 장치.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 펌프 직송 방식으로 해서 그 공급되는 공동택의 급수 설비를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수나 교체는 무슨 돈으로 저희가 장기수원 충당금으로 제가 대체를 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 하나 잠깐 보실까요?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여기는 저희가 변압기입니다. 자, 공동태로 보시면 22,900V가 들어왔을 때 그걸 우리 세대에 들어왔을 때는 220V가 그리고 이 공용 부분이면 저희가 380V인데 22,900V 특고압 이와 같은 변압기를 거치면서 얼마로 220과 저희가 이 공용의 380의 이 저압으로 바뀌는 주 역할을 하는 게 변전실의 이와 같은 변압기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 중에 저희 간단하게 한 4가지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와 같은 시설을 포함해서 이 법령으로 정한 주요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장기수원 충당금을 가지고 저희가 보수나 교체한다. 그림을 통해 간단한 몇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어지는 지문에 가시면 그러면 장기수원 충당금은 모든 공동택이 다 적립할 거냐? 아닙니다. 최소 지금 몇 가지 살펴보게 돼 이 규모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라면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세대수가 저희가 300세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그럼 300세대란 건 여기서 말씀드린 건 300세대란 것은 여기서 1번은 승강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난방이 개별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저희가 5층짜리 저층의 공동주택의 경우로서 세대수만 몇 세대? 300세대를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두 번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이에요. 승강기가 설치되고 나서 세대수는 관계없습니다. 승강기가 단 한 대라도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난방은 저희가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이라면 여기도 뒤에는 세대수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난방이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이라면 저희가 적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지문은 좀 길어갑니다만 네 번째는 제가 통상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어딥니까? 주상복합 건축물이죠. 그래서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제가 해당이 된다면 제가 장기수원 충당금을 적립합니다. 그래서 장기수원 충당금은 제가 방금 봤지만 이와 같은 4가지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면 반드시 장기수원 충당금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대상의 주택이 장기수원 충당금을 적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돈은 뭐 하자? 이제 사용을 하는 용도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주요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금 봤던 이제 법령으로 정한 이와 같은 주요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체나 저희가 보수에 필요하다면 이 돈을 가지고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장기수원 충당금 이 용도로만 꼭 쓸 거냐? 이 용도로 쓰고 지금 이제 살펴보게 될 한 3가지 관련한 지문의 사용 용도가 저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보시면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저희가 조정 등의 비용이다. 그래서 이 하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 주택법령에 따른 이 위원회에 저희가 조정 신청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을 어디서 이 장기수원 충당금을 가져다 쓸 수 있다. 2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면 하자 진단 및 감정이다. 이 하자 진단이란 것은 이 하자에 대해서 사업 주체와 이 청구하는 자들 간에 어떤 저희가 서로 간에 인정을 못할 수도 있죠. 왜? 사업 주체는 나는 문제가 없다. 또 요것 또는 청구하는 자는 아니다. 이거는 분명한 이 당신의 책임이다라고 그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다라면 그거를 싸우지 말고 뭐 하더라? 일정 기관이 의뢰합니다. 그래서 의뢰했더니 그 책임이 사업 주체가 아닌 어떤 청구권자들의 관리상이었던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결론이 사업주 책임이 아니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진단. 자, 그러면 하자 진단을 했을 때는 나오는 기관이나 또 저희가 장비나 인력이 고급 인력과 장비가 나오다 보니까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장기수원 충당금을 이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하자 진단이나 특히 이제 감정에 이제 보시면 법령의 4가지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요건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방금 드렸었던 이 하자 진단 결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도 저희가 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문 하나 나와 있고요. 네 번째는 2 또는 3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크게 보면 첫 번째 주요시설 관련 저희가 보수 교체, 그리고 2번, 3번, 4번 세 개를 묶어서 저희가 이 하자 관련 용도의 비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번, 3번, 4번에 따른 용도로 쓰려면 뭐 하지? 이때는 저희가 전체 입주자 저희가 이때는 입주자 저희가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용도는 이렇게 해서나 지문을 정리하고요. 자, 그럼 이 5번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이거를 쓰기 전에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는 돈을 쓰는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돈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미리 저희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작성을 하고서 이후에 의결을 거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번인데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서에 관한 지문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율과 적립금액을 설명을 드리는데, 자, 요율은 이전에 제가 첫 번째, 이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해서 제가 분양주택이라면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부담을 하는 주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적게 내고 싶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을 법에서 많이 내세요, 적게 내어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율은 공동택 공용 부분에 내구 연한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뭘로 결정하라고 그랬습니까? 관리 규약입니다. 그리고 적립금액은 뭐예요? 장기수선 계획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쉽게 적립금액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수선 계획인 이 주택법령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제가 산정하는 식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식을 토대로 해서 제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면 되는데, 이제 하나 좀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릴게요. 요율이죠. 자, 요율이란 건 제가 이제 부담의 정도예요. 소유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할 건데 많이 부담할까요? 적게 부담할까요? 그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제가 부담하는 요율인데,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장기수선 충당을 어떻게 할까요? 많이 내고 싶다, 적게 내고 싶다를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뭘로? 관리 규약으로 정하게끔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저희가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하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금액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은 나와 있고요. 자, 시기. 장기수선 충당금은 제가 최대 50년에 저희가 수선 또는 저희가 전면 교체 주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적립 시점이 됐으면 자, 누가 부담한다? 저희가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 하더라? 비용을 부담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립 시점이 됐을 때 10,000원의 비용을 부담했다면 중간에 이 적립 시기에 도달할 때까지 10,000원을 냈으면 소유자가 중간에 변동이 되더라도 얼마? 꾸준하게 끝까지 얼마? 10,000원을 부담하자 해서 10,000원을 계속 그대로 정액균등법에 따라서 똑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보니까 처음에는 그 돈을 굳이 많이 쓸 필요가 없더라. 왜? 저희가 일정 사용이나 임시 사용 승인로부터 보면 저희가 10년 이내는 공동택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요.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처음에는 많이 낼 필요가 있겠냐. 그래 처음에는 돈을 조금만 내자. 그래서 5,000원만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원만 부담을 하고 건물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더라?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만 비용을 부담하다가 건물이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 뭐더라? 비용을 좀 많이 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초반에는 뭐예요? 비용을 조금 내다가 건물이 나이가 들어가는
저희가 종반기를 넘어서 후반기로 갈 때 저희가 보시면 비용이 늘어나는 이와 같은 정률 체증식으로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네요. 라고 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그 다음에 처음에 그냥 돈을 많이 이걸 걷어 놓을까? 좋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시면 비용을 저희가 2만 원을 저희가 이제 보시면 비용을 걷자. 그래서 2만 원을 걷다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게 보면 중반기를 거쳐서 후반기로 갈 때 금액이 줄어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뭐 하더라? 금액을 걷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같은 금액을 쭉 그대로 가는 정액균등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초반기에는 저희가 조금 걷다가 건물, 중반기, 후반기로 갈 때 늘어나는 정률 체증 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처음에는 2만 원에서 많이 걷었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정률 체감법으로 갈 거냐 해서 이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방금 뭘로 정하세요? 이 부분은 법령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자, 관리규약으로 1번의 방법이 좋을까? 2번의 방법이 좋을까? 저희가 3번 이 방법이 좋을까는 다수결로 해서 뭘로 정하시죠? 관리규약으로 저희가 정하게끔 이렇게 정하고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법령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으로서 방법을 이 중에 선택을 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그 결정된 바에 따라서 요율을 결정합니다라고 질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요율은 지금 말씀드린 관리규약으로 그리고 적립금액은 이제 법령에 따른 저희가 적립에 따른 산정식에서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그러면 이제 적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언제 적립을 할까요? 해서 보니까 첫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대 시점이 1년이 경과한,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입니다. 날이 속하는 달부터지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분양주택의 1번의 설명이고요. 2번의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임대주택이 임대기간 동안 관리하다가 뭐예요?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는데 두 번째는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이 됐을 때면 언제부터 적립할까요? 해서 두 번째는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관리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저희가 매월 적립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1번 또는 2번에 따른 시점으로부터 저희가 매월 적립하는데 적립은 관리비와 저희가 구분해서 적립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1번에서 저희가 8번까지가 분양주택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잠깐 두 가지 정도만 조금 더 설명드릴 것은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는 건 지금까지 봤던 건 분양주택이지요. 그러나 임대주택에도 가죠. 임대주택에 가보면 임대주택도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은 주요시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예요? 거기도 보수나 교체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관련한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죠. 자, 질문에 이제 9번에 가시면 임대주택은 그러면 이 비용을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해서 보니까 9번에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다음 갖고 해당하면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분양주택은 명칭이 장기수선 충당금이지만 임대주택은 저희가 이 표현을 장기수선 충당금이 아닌 아직까지는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는 주택의 범위는 같냐? 그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질문에 1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두 번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 번째 여기는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이와 같은 세 가지 해당되는 주택이라면 뭐 하더라? 명칭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하죠.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이 대상에 대해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 이 대해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자, 적립을 했으면 임대 기간이 끝나면 가지고 간다, 주고 간다?
주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번에 이어지는 질문이 그러면 누구에게 이 돈을 줄까요? 해서 10번은 임대사업자가 지금 방금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하려면 적립한 이 특별수선 충당금을 누구에게 주고 갑니까? 해서 지문에는 최초로 즉 이 분양전환이 돼서 이 분양주택의 최초로 구성이 되는 누구에게 입주자 대피회의에게 이 특별수선 충당금을 저희가 넘겨주고 철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 시간은 저희 분양주택과 관련된 장기수선 충당금과 그리고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임대주택에도 같은 유형의 특별수선 충당금이 있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